안녕하세요. 워렌더픽의 워렌입니다. 오늘은 좀 공모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이제 공모주 시장에 대여, 빅히트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거대한 기업들의 상장 이벤트랑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모주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비상장 기업이 새로 IPO, 즉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일반 사람들로부터 청약을 받아서 이제 주식을 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 BTS의 빅히트라는 기업도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기업들과 달리 이제 BTS의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평범한 회사들이랑 다르게 이제 팬덤 기반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히트가 이 상장한 이후로도 이 다이너마이트급 성장률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 보여왔던 다른 공모주들과 좀 다른 행보로 앞으로도 쭉 큰 성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제가 하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일반적인 공모주에 대해서 이제 단점 세 가지 정도를 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모두가 환상에 젖어 있는 이제 상태로 공모주를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히 뭐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회사들도 공모주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이제 BTS가 반드시 이대로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모주의 특징은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을 좀 받으면서 이제 며칠은 되게 폭등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며칠 지나지 않고 다시 폭락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쭉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모주, 신규 상장주 투자의 단점 세 가지 때문인데요. 이 세 가지를 잘 들어보시고 일반적으로 공모주를 투자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기업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는 것은 기업의 시작이 아닌 이미 기업이 성공하고 나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뭐 비유를 하자면 사람이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학생 때 공부를 하고 이제 어른이 돼서 직장에 다니고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 들어 죽듯이 이런 쭉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애 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기업의 생애 주기를 잠깐 살펴보면 기업을 창업을 먼저 하겠죠. 이 초기에 창업한 회사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엔젤 투자자들의 자금을 투자받게 됩니다. 보통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엔젤 투자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성장을 해나가면서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이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지속적인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 이 기업의 마지막 출구 전략,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통해서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는 시기예요. 또는 뭐 아주 큰 회사에 아주 거액을 받고 매각되는 케이스도 이제 M&A가 되는 케이스로도 출구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 상장이라는 시기를 보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창업하고 투자하고 성장한 다음에 회수하는, 결국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된 시기가 그동안 투자해놨던 투자금에 대해서 드디어 열매를 따먹는 시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모주 투자의 단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거나 불확실성이 높거나 결국에는 둘 중 하나에 속한다는 딜레마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 주식이 너무나도 인기가 많고 너무나도 좋아서 경쟁률이 높으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그 증거금 대비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경쟁률로 나눈 만큼 그만큼 적게 배정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경쟁률이 낮을 경우에는 이 기업이 그만큼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상장된 직후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그래서 경쟁률과 불확실성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투자 방식이 공모주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이제 출구 전략과 맥락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공모주는 기업 가치를 과포장시킬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기업 공개, 즉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받는 방법이자 기존에 이제 미리 투자가 되어 있던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엑시트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의 상품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업 실적이나 뭐 가치를 과포장해서 시장에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재무제표상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있어 보이게 수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주에 투자하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청사진을 갖고 돈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공모주 투자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 BTS의 빅히트라는 기업이 똑같이 그런 기존의 상장 직후 일정 부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업이 그렇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공모주 투자가 이런 세 가지 단점을 기반으로 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BTS의 빅히트는 좀 다른 길을 가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이 BTS의 빅히트는 기존에 좀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고 본다면 이 BTS의 빅히트는 팬덤을 기반으로 지속 상승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팬층, 즉 사람들의 마음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BTS에 투자하고 싶어서 오히려 원화로 바꿔서 빅히트에 투자해서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 한번 뭐 농담이지만 뭐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일반적인 공모주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상장은 기업의 시작이 아닌 출구 전략이다. 두 번째는 경쟁률이 높거나 불확실성이 높거나 딜레마에 빠진다. 세 번째는 공모주 기업은 가치가 과포장돼 있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뭐 일반적인 기업은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흐름을 보여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고요. 이제 BTS의 빅히트 같은 경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는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좀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